첫 번째 경기는 라르나카 대 SK 브란 경기입니다. 라르나카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팀이고 브란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팀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소 생소하지만 최근에 프로토를 구매를 하신 분들은 브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익숙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54회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았고 국내 배당이 내일 수요일 오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최종 픽을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방향성과 이번 54회차 특히나 이 유럽대항전 예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양 팀의 체급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 우에파 랭킹 지표를 말씀을 드리고 내일 수요일 국내 배당이 나오면 최종 픽을 구매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완성된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1차전 경기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펼쳐졌었던 1차전 경기 결과를 상세하게 복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브란이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은 브란이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극장골로 브란이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상 라르나카와 SK 브란 경기는 굉장히 5대5 구도의 매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르나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주말에 자국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나쁘지가 않고 브란 역시 자국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체력이 빵빵한 상태로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 극장골 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홈으로 라르나카가 간다는 점에서 라르나카도 쉽사리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5대5의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에파 클럽 랭킹인데 최근 각 팀들이 유럽 대항전을 몇 시즌간 뛰면서 그 유럽 대항전에서 거둔 성적을 바탕으로 포인트를 매겨서 랭킹을 산정한 것인데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프로스의 라르나카가 188등으로 노르웨이의 브란보다 194등 6계단이 높기 때문에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는 별 차이는 없지만 그나마 라르나카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 팀이 속한 키프로스 리그와 노르웨이 리그의 수준을 비교를 해드리면 이 브란이 속한 노르웨이 리그가 유럽 클럽 랭킹에서 노르웨이 리그가 12등을 차지를 하고 있고 키프로스는 20등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면 우에파 클럽 랭킹은 라르나카가 근소하게 앞서는 반면 각 팀이 속한 자국리그의 수준은 브란이 속한 노르웨이가 12등, 키프로스, 라르나카가 속한 키프로스가 20등이기 때문에 자국리그 수준은 브란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난 1차전 극장골 승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5대5의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카라바흐 대 페렌츠바 경기인데 이 경기 카라바흐가 1차전에서 이변을 연출을 했습니다. 역배당을 받았던 카라바흐가 페렌츠바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카라바흐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카라바흐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 내용을 살펴드리면 경기 내용 자체는 페렌츠바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슈팅 숫자도 12대 11로 팽팽했는데 스코어가 3대1이 나왔기 때문에 불의의 일격을 맞은 페렌츠바 입장으로서는 카라바흐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자국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오히려 페렌츠바가 앞설 수 있고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자국리그 홈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체력적인 면에서는 페렌츠바가 좀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자체가 3대1로 카라바흐가 앞섰기 때문에 카라바흐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이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페렌츠바의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유럽 대항전
DNA를 보시면 의외로 카라바흐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렌츠바가 우리에게 더 익숙한 팀이지만 페렌츠바 코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에파 클럽 랭킹이 59등,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도 65등으로 최근에 이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팀이지만 카라바흐가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꾸준하게 모습을 보이면서 페렌츠바의 59등과 카라바흐의 65등 6계단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카라바흐도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페렌츠바가 속한 헝가리 리그가 우에파 랭킹이 22등, 카라바흐의 아제르바이잔이 28등이기 때문에 자국 리그 수준과 클럽 랭킹 면에서는 여전히 페렌츠바가 근소하게 앞서지만 지난주 경기 결과가 보여주듯이 카라바흐가 유럽 대항전 DNA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고 오히려 1차전에서 2골차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카라바흐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소 투포를 사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렌츠바 입장으로서는 공격수 바르가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4경기 4골로 상당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페렌츠바 역시 주포 공격수 바르가가 골 터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 코펜하겐 대 바젤 경기입니다. 이 덴마크의 명문 코펜하겐이고 스위스를 대표하는 명문 바젤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풋볼살롱이 단통 무승부로 가서 적중이 된 바 있는데 경기 내용도 상당히 5대5였습니다. 슈팅 숫자 11대11로 5대5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5대5의 매치가 예상이 되지만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리그 경기를 치러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고 반면에 바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 경기가 주말에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바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바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아제테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퇴장을 당한 이 아제테이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바젤의 수비이고 양 팀의 랭킹을 비교를 해드리면 우에파 클럽 랭킹 코펜하겐이 43등으로 꽤나 높은 우에파 랭킹을 보여주고 있고 바젤 역시 63등으로 나쁘지 않지만 코펜하겐과는 최근에 20계단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의 모습은 코펜하겐이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국 리그 수준 역시 코펜하겐이 속한 덴마크가 14위, 바젤이 속한 스위스가 16위이기 때문에 클럽 랭킹과 이 자국 리그 랭킹 면에서 덴마크의 이 코펜하겐이 좀 더 앞선다는 점, 코펜하겐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근소하게 코펜하겐이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1차전 맞대결 5대5의 내용 속에서 1대1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 바젤 역시 체력적인 면에서는 코펜하겐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5대5의 느낌 속에서 코펜하겐의 근소 5위가 그려지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경기 벤피카 대 페네르바체의 경기입니다. 벤피카는 포르투갈 명문이고 페네르바체는 튀르키의 명문으로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팀들이고 지난 1차전 맞대결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 벤피카가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71분의 퇴장자가 나왔지만 꾸역꾸역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한 명이 모자랐던 벤피카 입장으로서는 0대0 무승부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14개에 그쳤고 기대 득점도 0.41에 그쳤기 때문에 벤피카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벤피카 원정에서 꽤나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에서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빅클럽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서 꽤나 난적으로 꼽힐 수 있지만 양 팀의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벤피카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벤피카가 속한 포르투갈 리그의 순위가 우에파 랭킹 7등,
이 페네르바체의 튀르키예가 고등이기 때문에 자국 리그 수준 역시 포르투갈 리그가 좀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등으로 상당히 높은 우에파 클럽 랭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 무대,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벤피카이기 때문에 우에파 클럽 랭킹이 11등이나 되고, 페네르바체 역시 39등으로 상당히 높지만 벤피카의 11등보다는 조금은 갭이 있기 때문에 자국 리그 수준과 더불어서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 벤피카가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벤피카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페네르바체나 갈라타사라이 같이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명문팀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이 원정에서는 조금은 기복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벤피카의 근소 우위가 그려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번 경기 클럽 브리에 대 레인저스 경기입니다. 벨기에 명문 클리브리이고 스코틀랜드 명문 레인저스의 맞대결인데 굉장히 5대5의 그림이 예상이 됐던 경기이지만 지난주 레인저스 원정에서 이 클럽 브리에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3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레인저스 역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슈팅 숫자 15대 10으로 레인저스가 더 많았고 기대 득점 역시 1.26대 1.01로 레인저스가 경기 내용은 밀리지 않았지만 골 결정력에서 클럽 브리에가 3골이나 넣으면서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클럽 브리에의 홈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도 클럽 브리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5경기에서 5연승을 거두고 있는 클럽 브리에이고 특히나 주말에 자국 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클럽 브리에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레인저스는 자국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주말 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레인저스가 이번 시즌 자국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3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3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클럽 브리에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클럽 브리에가 2골 차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패하지만 않는다면 클럽 브리에가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은 오히려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랭킹적인 측면에서도 클럽 브리에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클럽 브리에가 속한 벨기에 리그가 유럽 전체 리그에서 8위를 차지를 할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리그이고,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17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셀틱, 레인저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스코틀랜드 팀들의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준 자체는 오히려 클럽 브리에가 속한 벨기에 리그가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의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도 클럽 브리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23등으로 상당히 다부진 최근의 유럽 대항전 DNA를 보여주고 있고, 레인저스 역시 30등으로 굉장히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클럽 랭킹 면에서도 23등을 달리고 있는 클럽 브리에가 더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클럽 브리에가 다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데서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 역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 SK 시그마 대 말메의 경기입니다.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체코 팀이고 말메는 조금 익숙하실 수 있는데 스웨덴 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유럽 대항전 1차전, 2차전으로 나눠지는 경기에서 오히려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둔 팀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비기거나 오히려 한 골 차로 패하면서 올라가는 그림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차전에서 말메가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오히려 그러한 측면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둔 팀이 통수를 치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마 쪽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말 자국 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시그마가 0대1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한 이 시그마이지만
1차전 맞대결에서 말매를 상대로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5대5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매가 오히려 1차전에서 3골 차의 여유를 얻었다는 점이 이 6번 경기는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매 같은 경우에는 하크 샤바노비치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3경기 3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매 역시 자국리그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양팀 모두 주말 리그를 치렀다는 점에서 조금은 힘들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6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차전 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말매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다면 오히려 그 3골 차의 여유가 통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팀의 랭킹적인 측면을 비교를 해드리면 오히려 이 시그마가 속한 체코 리그가 10등으로 말메가 속한 스웨덴 리그의 18등보다는 오히려 자국 리그 수준은 체코 리그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에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시그마라는 팀은 유럽 대항전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179등에 머물고 있는 반면, 말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몇 시즌간 꾸준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8등이라는 점에서 유럽 대항전 DNA는 말메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국 리그 수준은 오히려 시그마가 속한 체코 리그가 더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히려 말메의 3골차 1차전 승리가 독이 될 수도 있는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삼순스포 대 파나티나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순스포르는 튀르키예 팀이고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차전 맞대결은 파나티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경기 내용은 근소하게 이 파나티나가 슈팅 숫자가 2배 이상 많았지만 점유율 자체는 5대5로 상당히 팽팽했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삼순스포도 충분히 홈에서 경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삼순스포가 이번 시즌 폴란드 리그 포즈난에서 영입을 한 플레이메이커 소우자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모두 주말에 자국 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양팀 모두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국 리그 수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순스포가 속한 튀르키예가 9등, 파나티나가 속한 그리스가 11등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삼순스포가 속한 튀르키예 리그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는 확실히 파나티나이코스가 95등으로 유럽 대항전 경험이 없는 삼순스포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64등의 삼순스포르보다 확실히 파나티나이코스가 95등으로 우에파 클럽 랭킹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는 파나티나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통계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한 골차 승부가 나왔다는 점, 경기 내용도 그렇게까지 삼순스포가 밀리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자국 리그 수준은 튀르키예 리그가 그리스 리그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파나티나 쪽이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지만 삼순스포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열된 축구 승부패 5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